반기문 씨가 이제 인천공항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나 반기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반기문이 처음에 들어온다고 할 때 뭐 지하철 타고 가네 뭐 친서민 행보했잖아요. 제가 출연한 다른 방송에서 최민희 의원이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반기문 쪽에서 인천공항에 의전을 요구했다가 인천공항 법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방향을 확 틀어서 서민 코스프레로 가는 거예요. 반기문 참 이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처음부터 애초에 나는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므로 원래 국가 원수급 대우 해주고 이러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그렇죠. 공항에서부터 의전이라는 게. 근데 일단 의전해줘라고 요구를 했다가 그게 틀어지니까 마치 굉장히 친서민적인 것처럼 지하철 타고 사당동까지 가네만에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코스프레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또 사람을 무수히 많이 데리고 움직여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서민의 삶을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쇼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복잡한 곳에서 몇 명이 때를 지어가지고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는 일이 되냐고요. 가뜩이나 혼잡한데. 인천공항 난리 났어요. 인천공항에 그 인원들이 기자들 대부분은 기자들이나 지자들이겠지만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이미지만 있지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자마자 어쨌든 반사모라고 하죠. 반사모가 선거법 위반 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사모들이 반기문 총장 환영식에 참석하신 분들 저녁 공제회비 5만 원을 반사모 총장 한승훈이 쐈다 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벌써 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정말 이게 인간이 아닌 거죠. 탈을 쓰고 마치 본인이 뛰어난 뭐 리더십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지만 내면에 조금만 한 발만 그래 반발만 들어가면 그런 공항 의전을 요구해서 캔슬되니까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그것도 또 못하고 이런 악의 얼굴이 숨어 있는 거죠. 평생 이런 식이야. 그런 식이죠. 현직 반기문 총장에 부담을 줄까봐 적화 비리 부분에 대해서 미루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니까 기소하잖아요. 미국 검찰에서요. 그 정도 민폐였던 거지 알고 그렇죠. 보면은. 몇 칸 안 되거든요. 공항철도 아마 한 칸을 다 전세 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누가 전세를 내요? 그거를. 못 들어오게 막으면. 아니지. 그게 뭐 홍보 효과인데. 대신에 주위에 워낙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접근도 힘들죠. 아니 원래는 사진을 많이 찍히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제 박근혜가 기다렸던 반기문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박근혜와 반기문이 딜을 해서 적자로 또는 차기 정권을 부정선거를 하든 어쩌든 박근혜는 반드시 또는 박근혜 무리들은 반드시 반기문 누에 또는 반기문이 아니더라도 누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명박이처럼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겠죠. 이제 이 과정에서 각종 이제 불법들도 드러날 것이고 이제 재밌게 되겠죠. 그죠? 이제 본 레이스 뛰는 거죠, 뭐. 이제 검증합시다, 내일부터. 반기문 특별 방송을 또 준비합시다. 네. 진짜 싫다. 아니 대상이 재미도 없어 이 사람은. 너무 그래. 구려 한마디로. 냄새나. 조카와 이 사람 동생이 그 외국에서 일종의 사기를 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뭐 자기는 그냥 모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자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곳에 와가지고 또는 자기 그 고향 생가에서 굉장히 뭐 동상을 포함해서 거기에 막 그 무성화 작업을 이렇게 막 딥다 해놨잖아요. 응? 그런 그 모든 짓거리, 그 노래, 응? 이게 무슨 찬가 막 촌스러워서 막 손발이 오글거려서 어떻게 막 견딜 수가 없는 응? 그런 찬가. 막 생가는요 거의 뭐라 그래 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반기문이 출세하기를 비는 막 그런 인형 같은 거를 만들어 놨다가 뭐 항의를 받고 하여튼 그런 이 모든 짓거리가 거의 정말 새마을 운동과 쌍벽을 이루는 짓을 지금 하고 계세요. 미치겠어 정말. 막 난 미학적으로 먼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다가 지금 뭐 확실하게 돈을 줬다. 지금 박연차 쪽에서는 그게 23만 불이죠. 예, 23만 불 그 돈을 줬다라는 것이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박연차로부터 돈이 갔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문도 이제 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거가 하나의 약점이 굉장히 큰 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유시민 씨 이야기고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이미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진짜 씹을거리가. 자, 그러니까 비리가 없냐? 음. 본인 아니라고 할지라도 음. 측근이 비리가 많고, 음. 두 번째 가치관 문제, 위안부 합의, 나 제일 세월호? 화딱지 나는 게 어. 이대에서 최경희 총장한테 여성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지랄을 했어. 설마 진짜예요? 아 진짜 짜증나 미치겠어 진짜. 그러니까 가치관 문제도 걸려 있고, 더군다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박근혜 이명박 눈치 보느라고 언급해줘야 될 이야기도 못할 정도의 그 어떤 기회주의자. 이 사람 대통령 되면요, 박근혜 정부의 적폐 해소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의전 이야기 나왔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그 야망 이런 거 없이 정말 10년 동안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도 되게 잘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해줄 수 있죠. 환영 반기문 총장 고생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미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아니지 한 2, 3년 전부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그런 대선 행보 들어올 때마다 하고, 봉하마을 그냥 지나쳐, 세월호 광장 그냥 지나쳐, 박근혜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새마을 운동이나 찬양하던 자가 임기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유엔에 있는 협약 이런 것처럼 유엔 사무총장이 바로 정치 선출직에 출마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규정이에요. 굉장히 자기들끼리. 오래된 규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면서 대권 행보하러 들어와요. 이 자는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만 어떤 쪽으로 봐도 정치인으로서 가치가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누구 세력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또 그냥 휘둘리다가 이 나라 또 개판 쳐놓고 도망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기문 씨는 안 됩니다, 절대. 이 사람이 보여준 능력이 뭐가 있는데. 바지죠 바지. 그러니까- 바지로서 유용하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인류애가 좀 뛰어나고, 그래서 세계 평화와 안녕에 많이 기여를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좀 한국인으로서 위상을 높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글로컬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는, 또는 세계를 한번 운영해보겠다는 야심을 심어주고, 그러므로 해서 청년들한테 인류애를 듬뿍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돼주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는. 그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반기문을 뵙겨보니 세상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형편없는 놈으로 봤고, 세계 유수 언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온갖 친인척들의 비리가 지금 불거져 있고, 본인도 직접 박연차, 성완종 비리에 또 연루되어 있어 해명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했던, 정말 지금도, 어제도 제가 가봤는데요, 손효상 지금도 대학생들이 지키고 있어요, 비닐 속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찬양해주고, 그리고 이 온갖 대한민국 95%가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천만 촛불을 했는데도 여기에 그 어떤 회답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어떻게 대중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MB보다 박근혜가 더 후졌다면 박근혜보다 반기문 더 우지다. 두고 봐라. 저는 더 우지다. 사람이 나타난다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훨씬 더 우지다. 최근에 부산 손해상 문제로 촉발돼 있는 일본의 그렇죠. 반응을 보면요, 우리가 한 말이 맞았어요. 이면 합의 속에 손해상 치워달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바하베가 발끈하는 거고, 그 협의를 잘 됐다라고 반기문이 해준 이면에는 미국을 위한 립서비스였거든요. 한일 관계를 똘똘 동맹으로 뭉쳐놔야 북한과 대응하고,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의 오다를 받는 일본의 오다를 받게 되는 그 시스템 속으로 가려고 했던, 거기에 동조해줬던 사람이면 앞으로 권한 토론 같은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또는 대선 국면에 가면 TV 토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입장 바꾸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준 바는 나름 명확해요. 지금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10년 동안 외신에서도 분석하다시피 이 사람은 의전만 했을 뿐이고, 필요한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어떤 실력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반기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의견을 얘기해야 될 때 그럼 이 사람은 왜 나타나지 않느냐. 사실은 그게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결국은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중립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강자에 맞서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면 결국은 미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강대국에게 줄 서는 짓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뭐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난민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한다든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게 유엔 사무총장 자리야. 그런 걸 좀 촉구하고 근데 그거에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도 결국은 미국 편을 든 거잖아요. 미국 편, 일본 편을 들고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반기문이 보여준 10년 동안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국제 정치의 이력은 박근혜가 보여준 이력하고 결이 똑같아요. 예. 어. 반기문 무슨 지지단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반기문 씨가 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력을 잡는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라도 멈춘다면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을 보낸 적이 있는 조금 구리지만 한국에 나온 인물이 될 수 있는데 반기문 지지 모임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최근에 그 MB 시즌 2가 되는 거야. MB 인사들도 많이 결합해 있지만 정권 못 잡는 그 정치 떨거지들이 반기문이라고 하는 전 유엔 사무총장의 명성을 이용해서 또 정권 받아보려고 하는 욕심을 반기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할 때 최소한 박근혜처럼 꼭두각신 되지 마라. 이 상황에서 반기문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호울 좋은 여론조사 믿고 나왔다가 개 털리고 결국엔 10년 동안에 나름 반기문이 그래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뭔가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털리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반기문 씨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녹록지 않고 쉽지가 않구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결국은 이명박근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에 들어오지 말고 대선 끝날 때까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참고사항으로 제가 반기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리스트를 제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24가지가 있는데 1번 사우디아라비아 압력의 굴복 논란, 2번 성완종 관련 논란, 3번 IT 재건 사업 관련 논란, 4번 유엔 최대 부패 스캔들 책임 논란, 5번 유엔 재산 신고 논란, 6번 외신의 비판이 있었고요. 7번 유엔 내부 직원들의 비판이 있었고 8번 친미 성향, 9번 소통 능력 부족, 10번 유엔 내부 고발자 탄압 논란, 11 위안부 합의 지지, 12번 김대중 미국 망명 동향 정보 보고, 13번 자유대 감사하다 발언 논란, 14번 뇌물수수 논란, 15번 인권보호 의지 관련 논란, 16번 신천지, 17번 통일교, 18번 박근혜 최순실, 19번 IT 콜레라, 20번 지지자들의 우상화, 21번 외교 행랑 오용, 22번 아들 취업 특혜 논란, 23번 과도한 의전 논란, 24번 상당히 친일적인 행적에 대한 논란. 이렇게 24가지가 있어요. 많기도 하다 벌써. 대단하신 분이시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네. 우리가 그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니까 제1 태블릿, 제2 태블릿이 다 패턴이 L자였다 그랬잖아. 네. 그거요. 아, 박사모가 결국엔 반사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네요. 반의 그 니은과 L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 내가 봤을 때는 한국이 제목만 가리하는 거지 뭐가 다르냐고. 이미 최순실 씨는 반기문 씨를 예측하고 계셨구만. L자가 아니고 니은자였구만. 아, 니은자네. 반사모나 아, 이게 박사모나. 우리가 너무 친미적이야. 그걸 L자로 봐야 니은자로 되는 게 봤어, 문제였던 니은자. 거야. 니은자였구나. 반기문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아. 미치겠다 진짜.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새가 날아든다. 헌재가 김기춘 개인 번호까지 소장 관리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내통 의혹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헌재가 공식적으로 답변도 했어요. 그런 의혹 현재는 아니라는 거야.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기라고 하나? 아니 나름 굉장히 바짝 쫄았나 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관계 없다고 바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사실은 국민의 어떤 지지와 응원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 탄핵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솔직히 헌재를 막 그렇게 욕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뭐 눈치 봐가면서 욕을 하고 싶잖아. 아, 이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하세요. 그런데 니들 이제 전력이 있지. 이런 양날의 칼 같이 이제 이 문제가 이게 걸려 있는 거죠. 조금만 못해봐. 이거 너네 지금 기법 봐라 이제 이러면서 지금 멱살잡이 식으로 있는 건데 하여튼 얘네는 이게 나름의 어떤 족쇄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해석이 두 가지잖아. 하나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안 잘하겠다? 시킬지도 몰라.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탄핵 시킬지도 몰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근데 건데. 할 것 같아. 탄핵은 하고서 이거는 없었던 일로 해줬어요 이러면서 털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요구해서 내가 그쪽에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턴다고 그러면 통합진보당 분들 저한테 화내실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지. 근데 일단 탄핵은 탄핵이고 실제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전방송에 우리가 농단 이야기 했잖아요. 얼마나 농단이 심했는지가 저는 이게 타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터부 성역화돼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행정부는 사법부를 못 건드리고 만약에 헌법재판소 같은 걸 못 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라가 망가지려면 결국엔 사람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타부도 없이 그냥 다 짓밟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지점에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재판소장 임명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까?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누가 임명해 그걸?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서 우리가 권력기관 안에 뭐 영세기 3권 분립인데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해요. 시작 전과 후에 어떤 커넥션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 만약에 이게 최순실 탄핵 국면이 아니었다고 하면 박한철 임기 끝난 뒤에 또 최순실이나 김기춘 입장에서는 뭔가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갔을 거라고요. 이런 의심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김기춘의 지시사항에도 그런 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심을 갖는 거고 헌재는 아니다라고 발작 끼는 게 당연한 거죠. 박한철 헌재 소장도 엄밀히 따지면 헌재만 아니라면 특검의 고발 대상 중에 한 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후에 어쨌든 임기 끝나고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통합진보당 해상 관련 최순실 지시사항이 지금 조사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또 해놨죠. 예, 어떤 경우든 지금 헌재의 구성원들도 사실은 헌재 소장은 조사 대상이 되겠죠. 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들한테 지금 탄핵을 막고내고 있긴 한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박근혜와 최순실이가 썩었으면 자기가 임명한 자기들이 지시대로 따랐던 헌재가 답답해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1월 이후에 최소한 박근혜가 이제 탄핵해라 라고 메시지 줄 때까지는 인용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제 생각에. 자,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시죠? 그렇죠.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면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또 좀 쉬었다 갑시다.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탄핵 심판 언제 나온다? 난 1월 말. 1월 26일 설 선물로. 설 설 선물. 저는 절대 안 나온다. 3월 이전에는 안 나올 거다. 박근혜가 1월 22일 일요일 날 TV에 혼자서 나와가지고 해명 발언을 끝장 해명을 한 24시간 하고 26일 날 바로 인용. 또 뭐야? 기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혼자 셀프. 끝장 발언 혼자서. 최후벌론. 최후별로인의 실제로 네. 그렇게 되면 1월 말 두 분 다 이쪽에 오른쪽에 계시는 이 우파들 예. 1월 말 1월 말 내가 봤을 때 우파야 오른쪽이고 좌파는 지금 3월 말 예, 1월은 아니다. 어쨌든 최소한 2, 3개월이 더 필요할 거다. 이게 여론이 중요하다고 이게 봐요. 본인은 얘기 안 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촛불이 중요해요. 박사모 쪽 촛불이 엄청나게 불어나 버리고 우리는 탄핵될 거야 하고 촛불이 안 나가면 늦어질 수 있고요. 빨리 안 할래 이것들아 2월 말에 끝내라고 헌법재판소 앞에 근처에 가서 촛불 집회하는 인원들이 다시 100만 넘게가 연속된다고 하면 1월 말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네, 조건부. 양다리. 설득력이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모가 만약에 진짜로 막 10만이 모이면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솔직히 저 그게 가장 10만도 두려운 괜찮아요. 겁니다. 걔네가 10만이 모이면은 아마 1000만이 모였다라고 그렇지, 발표가 날 그렇게 되는 거야. 드디어 역전 뭐. 그럼 그 역전- 1000만은 어디서 내려온 거야?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되는 건가?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이 안 움직였으면 통계적으로. 아니 움직였다고 만들겠지 어떤 식으로. 진짜. 자, 어쨌건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요. 전에도 뭐 참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나쁜 놈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본 기조가 방송이 약자들 편들어 주자가 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모략을 받아가지고 내란 음모크 사건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3년 살고 나온 분들이 인터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통진당 찌끄레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통합진보당 당원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 인터뷰를 누가 해주냐? 다 그게 눈치를 보면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선거 때 정의당 인터뷰를 몇 번 해드렸어요? 몇 번 했어? 정의당 찌끄레기래지. 이 정의당 찌꺼리라고 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뭐 이재명 시장 정책 이야기하면 이재명 빠라고 띄워준다고 뭐라 그러고 문재인 대표가 잘한 점을 이야기해주면은 문바라 그러고. 어쩌라는 거냐고 이 사람들아. 뭐 국정원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논란도 이런 게 있어. 문재인도 이명박근혜 완고한 세력에 보면 약자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로 들어와서 문재인에 비해서 이재명 약자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에 비해서 통합진보당 약자 맞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비해서 어떤 조직도 없는 진짜 무슨 자녀분들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도 약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자를 응원하고 싶어하는 거고 결국은 인터뷰할 수 없는 대상은 이명박근혜를 대표되는 이 수구 꼴통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지들 관점에서만 보니까 우리는 그 인터뷰 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할 때마다 그 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약자빠야 우리는. 당신이 무슨 억울한 일로 인터뷰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해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통합진보당은 예전에 그런 걸 생각이 나네요. 그 통합진보당 구성원들이 활동하는 거나 그다음에 또 양당 체제에서 소수 정당들이 어떻게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차별화된 정책 때문에 오해받고 또는 그 운동권 내부에서 어쨌든 이념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그것과 지금 헌재가 정당을 해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쨌든 그런 묘한 감정들이나 운동권들 때문에 나치가 처음 왔을 때 같은 그런 글처럼 우리는 외면했죠. 혹시 내가 또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우리 새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개거품 물었죠. 당시에도. 그런데 그럴까봐 자기 검열을 한 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처럼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 다 망했어. 예, 다 망해버려. 그때 우리가 야권이 뭉쳐서 그들이 빨갱이 당이든 종북당이든 나치당이든 상관없이 그 당을 해산하지 못하게 나지는 안 돼. 예, 나치 빼고 죄송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나치는 빼고 어쨌든 그 당이 해산되지 않게 우리가 거대의 힘을 만약에 보여줬다면 최순실도 헌재도 저렇게까지 이후에 개판치지 않았을 거고 더더욱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소송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진 않았을 거다. 예. 예,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책임 소재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 제가 볼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정권을 안전하게 바꿔놓은 뒤에 그때 예의티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돌아가서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민주 세력들이 뭉쳐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권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꾸 니들이 뭘 잘못했냐 분란으로 가게 되면은 용집력은 분명히 떨어진다는 말씀 드리고 맞습니다. 싶고요. 예. 자 어쨌건 방송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요. 이슈는 너무 많은데 사실 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토론해보시면 알겠지만 언젠가 했단 말인 것 같지 않아요? 비슷한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뉴스의 개수는 많지만 정말 신선한 뉴스는 없는. 근데 저는 그 최순실 이명박 아니 박근혜 게이트에서도 역시 새날발이 있다. 1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음모라고 얘기한 게 지금 다 맞아요.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도 새날발 아니냐. 진도를 엄청 빨리 뺀 거야. 너무 빨리 나간 우리 거야. 지금 복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더 있죠. 음. 그때는 어떤 언론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빨리 먹혔죠. 근데 지금은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의 종편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 거죠. 예. 특검이 새날을 검증하는구나. 나를 검증하고 있었어?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기문 씨가 이제 인천공항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나 반기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반기문이 처음에 들어온다고 할 때 뭐 지하철 타고 가네 뭐 친서민 행보했잖아요. 제가 출연한 다른 방송에서 최민희 의원이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반기문 쪽에서 인천공항에 의전을 요구했다가 인천공항은 법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방향을 확 틀어서 서민 코스프레로 가는 거예요. 반기문 참 이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처음부터 애초에 나는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므로 원래 국가원수급 대우 해주고 이러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그렇죠. 공항에서 의전이라는 게. 근데
일단 의전해줘라고 요구를 했다가 그게 틀어지니까 마치 굉장히 친서민적인 것처럼 지하철 타고 사당동까지 가네마네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네. 코스프레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또 사람을 무수히 많이 데리고 움직여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서민의 삶을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수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복잡한 곳에서 몇 명이 때를 지어가지고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는 일이 되냐고요. 가뜩이나 혼잡한데. 인천공항 난리 났어요. 인천공항에 그 인원들이 기자들 대부분은 기자들이나 지자들이겠지만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이미지만 있지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자마자 어쨌든 반사모라고 하죠. 반사모가 선거법 위반 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사모들이 반기문 총장 환영식에 참석하신 분들 저녁 공제회비 5만 원을 반사모 총장 한승훈이 쐈다 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벌써 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정말 이게 인간이 아닌 거죠. 탈을 쓰고 마치 본인이 뛰어난 뭐 리더십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지만 내면에 조금만 한 발만 그래 반발만 들어가면 그런 공항 의전을 요구해서 캔슬되니까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그것도 또 못하고 이런 악의 얼굴이 숨어 있는 거죠. 평생 이런 네, 식이야. 네, 그런 식이죠. 현직 반기문 총장에 부담을 줄까봐 적화 비리 부분에 대해서 미루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니까 기소하잖아요. 미국 검찰에서요. 이 정도 민폐였던 거지 알고 그렇죠. 보면은. 몇 칸 안 되거든요. 공항철도 아마 한 칸을 다 전세 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누가 전세를 내요? 그거를 못 들어오게 막으면. 아니지. 그게 뭐 홍보 효과인데. 대신에 주위에 워낙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접근도 힘들죠. 아니 원래는 사진을 많이 찍히려고 이런 그렇지, 짓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제 박근혜가 기다렸던 반기문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박근혜와 반기문이 딜을 해서 적자로 또는 차기 정권을 부정선거를 하든 어쨌든 박근혜는 반드시 또는 박근혜 무리들은 반드시 반기문 누에 또는 반기문이 아니더라도 누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명박이처럼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겠죠. 이제 이 과정에서 각종 이제 불법들도 드러날 것이고 이제 재밌게 되겠죠. 그죠? 이제 본 레이스 뛰는 거죠, 뭐. 이제 검증합시다 내일부터. 반기문 특별 방송을 또 준비합시다. 네. 진짜 싫다. 아니 대상이 재미도 없어 이 사람은. 너무 그래. 구려 한마디로. 냄새나. 조카와 이 사람 동생이 그 외국에서 일종의 사기를 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뭐 자기는 그냥 모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자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곳에 와가지고 또는 자기 그 고향 생가에서 굉장히 뭐 동상을 포함해서 거기에 막 그 무성화 작업을 이렇게 막 딥다 해놨잖아요. 응? 그런 그 모든 짓거리, 그 노래, 응? 이게 무슨 찬가 막 촌스러워서 막 손발이 오글거려서 어떻게 막 견딜 수가 없는 응? 그런 찬가. 막 생가는요 거의 뭐라 그래 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반기문이 출세하기를 비는 막 그런 인형 같은 거를 만들어 놨다가 뭐 항의를 받고 하여튼 그런 이 모든 짓거리가 거의 정말 새마을 운동과 쌍벽을 이루는 짓을 지금 하고 계세요. 미치겠어 정말. 막 난 미학적으로 먼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다가 지금 뭐 확실하게 돈을 줬다. 지금 박연차 쪽에서는 그게 23만 불이죠. 예, 23만 불 그 돈을 줬다라는 것이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박연차로부터 돈이 갔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문도 이제 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거가 하나의 약점이 굉장히 큰 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유시민 씨 이야기고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이미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진짜 씹을거리가. 자 그러니까 비리가 없냐 본인 아니라고 할지라도 측근이 비리가 많고 두 번째 가치관 문제, 위안부 합의 나 제일 세월호? 화딱지 나는 게
이대에서 최경희 총장한테 여성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지랄을 했어. 설마 진짜예요? 아 진짜 짜증나 미치겠어 진짜. 그러니까 가치관 문제도 걸려 있고 더군다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박근혜 이명박 눈치 보느라고 언급해줘야 될 이야기도 못할 정도의 어떤 기회주의자. 이 사람 대통령 되면요 박근혜 정부의 적폐 해소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의전 이야기 나왔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그 야망 이런 거 없이 정말 10년 동안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도 되게 잘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해줄 수 있죠. 환영 반기문 총장 고생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미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아니지 한 2, 3년 전부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그런 대선 행보 들어올 때마다 하고 봉하마을 그냥 지나쳐 세월호 광장 그냥 지나쳐 박근혜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새마을 운동이나 찬양하던 자가 임기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유엔에 있는 협약 이런 것처럼 유엔 사무총장이 바로 정치 선출직에 출마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규정이에요. 굉장히 자기들끼리. 오래된 규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면서 대권 행보하러 들어와요. 이자는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만 어떤 쪽으로 봐도 정치인으로서 가치가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누구 세력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또 그냥 휘둘리다가 이 나라 또 개판 쳐놓고 도망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기문 씨는 안 됩니다 절대. 이 사람이 보여준 능력이 뭐가 있는데. 바지죠 바지. 그러니까 바지로서 유용하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인류애가 좀 뛰어나고 그래서 세계의 평화와 안녕에 많이 기여를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좀 한국인으로서 위상을 높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글로컬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는 또는 세계를 한번 운영해보겠다는 야심을 심어주고 그러므로 해서 청년들한테 인류애를 듬뿍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돼주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는. 그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반기문을 뵙겨보니 세상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형편없는 놈으로 봤고 세계 유수 언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온갖 친인척들의 비리가 지금 불거져 있고 본인도 직접 박연차 성완종 비리에 또 연루되어 있어 해명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말했던 정말 지금도 어제도 제가 가봤는데요. 손해상 지금도 대학생들이 지키고 있어요. 비닐 속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찬양해주고 그리고 이 온갖 대한민국 95%가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천만 촛불을 했는데도 여기에 그 어떤 회답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어떻게 대중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MB보다 박근혜가 더 후졌다면 박근혜보다 반기문 더 우지다. 두고 봐라. 저는 더 우지다. 사람이 나타난다는 게. 최근에 훨씬 더 우지다. 최근에 부산 손해상 문제로 촉발돼 있는 일본의 그렇죠. 반응을 보면요. 우리가 한 말이 맞았어요. 이면 합의 속에 손해상 치워달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바베가 발끈하는 거고 그 협의를 잘 됐다라고 반기문이 해준 이면에는 미국을 위한 립서비스였거든요. 한일 관계를 똘똘 동맹으로 뭉쳐놔야 북한과 대응하고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의 오다를 받는 일본의 오다를 받게 되는 그 시스템 속으로 가려고 했던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면 앞으로 권한 토론 같은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또는 대선 국면에 가면 TV 토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입장 바꾸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준 바는 나름 명확해요. 지금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10년 동안 외신에서도 분석하다시피 이 사람은 의전만 했을 뿐이고 필요한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어떤 실력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반기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의견을 얘기해야 될 때 그럼 이 사람은 왜 나타나지 않느냐. 사실은 그게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결국은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중립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강자에 맞서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면 결국은 미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강대국에게 줄 서는 짓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뭐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난민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한다든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게 유엔 사무총장 자리야. 그런 걸 좀 촉구하고
근데 그거에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도 결국은 미국 편을 든 거잖아요. 미국 편, 일본 편을 들고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반기문이 보여준 10년 동안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국제 정치의 이력은 박근혜가 보여준 이력하고 결이 똑같아요. 예. 어. 반기문 무슨 지지단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반기문 씨가 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력을 잡는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라도 멈춘다면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을 보낸 적이 있는 조금 구리지만 한국에 나온 인물이 될 수 있는데 반기문 지지 모임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최근에 그 MB 시즌 2가 되는 거야. MB 인사들도 많이 결합해 있지만 음. 정권 못 잡는 그 정치 떨거지들이 반기문이라고 하는 전 유엔 사무총장의 명성을 이용해서 또 정권 받아보려고 하는 욕심을 반기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할 때 최소한 박근혜처럼 꼭두각신 되지 마라. 이 상황에서 반기문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호울 좋은 여론조사 믿고 없었던 일로 해줬어요. 이러면서 털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요구해서 내가 그쪽에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턴다고 그러면 통합진보당 분들 저한테 화내실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지. 근데 일단 탄핵은 탄핵이고 실제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전방송에 우리가 농단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농단이 심했는지가 저는 이게 타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터부 성역화돼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행정부는 사법부를 못 건드리고 만약에 헌법재판소 같은 걸 못 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라가 망가지려면 결국엔 사람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타부도 없이 그냥 다 짓밟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지점에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재판소장 임명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까?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누가 임명해 그걸?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서 우리가 권력기관 안에 뭐 영세기 3권 분립인데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해요. 시작 전과 후에 어떤 커넥션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 만약에 이게 최순실 탄핵 국면이 아니었다고 하면 박한철 임기 끝난 뒤에 또 최순실이나 김기춘 입장에서는 뭔가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갔을 거라고요. 이런 의심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김기춘의 지시사항에도 그런 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심을 갖는 거고 헌재는 아니다라고 발작 끼는 게 당연한 거죠. 박한철 헌재 소장도 엄밀히 따지면 헌재만 아니라면 특검의 고발 대상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후에 어쨌든 임기 끝나고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통합진보당 해상 관련 최순실 지시사항이 지금 조사되고 있지 않고 있기 고소 때문에 고발을 또 해놨죠. 예, 어떤 경우든 지금 헌재의 구성원들도 사실은 헌재 소장은 조사 대상이 되겠죠. 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들한테 지금 탄핵을 막고 내고 있긴 한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박근혜와 최순실이가 썩었으면 자기가 임명한 자기들이 지시대로 따랐던 헌재가 답답해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1월 이후에 최소한 박근혜가 이제 탄핵해라 라고 메시지 줄 때까지는 인용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제 생각에. 자,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시죠? 그렇죠.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면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또 좀 쉬었다 갑시다.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탄핵 심판 언제 나온다? 난 1월 말. 1월 26일. 설 선물로. 설 직전에. 선물. 아, 저는 절대 안 나온다. 3월 이전에는 안 나올 거다. 박근혜가 1월 22일 일요일 날 TV에 혼자서 나와가지고 해명 발언을 끝장 해명을 한 24시간 하고 26일 날 바로 인용. 또 뭐야? 아 기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혼자 셀프. 끝장 발언 혼자서. 최후벌론. 최후 변로인의 실제로 네. 그렇게 되면 1월 말 두 분 다 이쪽에 오른쪽에 계시는 이 우파들 예. 1월 말 내가 봤을 때 우파야 오른쪽이고 좌파는 지금 3월 말 예, 1월은 아니다. 어쨌든 최소한 2, 3개월이 더 필요할 거다. 이게 여론이 중요하다고 이게 봐요. 본인은 얘기 안 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촛불이 중요해요. 박사모 쪽 촛불이 엄청나게 불어나 버리고 우리는 탄핵될 거야 하고 촛불이 안 나가면 늦어질 수 있고요. 빨리 안 할래 이것들아 1월 말에 끝내라고 헌법재판소 앞에 근처에 가서 촛불 집회하는 인원들이 다시 100만 넘게가 연속된다고 하면 1월 말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네, 조건부. 양다리. 설득력이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모가 만약에 진짜로 막 10만이 모이면 이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솔직히 저 그게 가장 10만도 두려운 괜찮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이 모이면은 아마 1000만이 모였다라고 그렇지, 발표가 날 그렇게 거야. 드디어 역전 뭐. 그럼 아니, 그 나왔다가 개 털리고 결국엔 10년 동안에 나름 반기문이 그래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뭔가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털리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반기문 씨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녹록지 않고 쉽지가 않구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결국은 이명박근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에 들어오지 말고 대선 끝날 때까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참고사항으로 제가 반기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리스트를 제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24가지가 있는데 1번 사우디아라비아 압력의 굴복 논란, 2번 성완종 관련 논란, 3번 IT 재건 사업 관련 논란, 4번 유엔 최대 부패 스캔들 책임 논란, 5번 유엔 재산 신고 논란, 6번 외신의 비판이 있었고요. 7번 유엔 내부 직원들의 비판이 있었고, 8번 친미 성향, 9번 소통 능력 부족, 10번 유엔 내부 고발자 탄압 논란, 11 위안부 합의 지지, 12번 김대중 미국 망명 동향 정보 보고, 13번 자유대 감사하다 발언 논란, 14번 뇌물수수 논란, 15번 인권보호 의지 관련 논란, 16번 신천지, 17번 통일교, 18번 박근혜 최순실, 19번 IT 콜레라, 20번 지지자들의 우상화, 21번 외교 행랑 오용, 22번 아들 취업 특혜 논란, 23번 과도한 의전 논란, 24번 상당히 친일적인 행적에 대한 논란. 이렇게 24가지가 있어요. 많기도 하다 벌써. 대단하신 분이시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네. 우리가 그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니까 제1 태블릿, 제2 태블릿이 다 패턴이 L자였다 그랬잖아. 네. 그게 그거요. 아, 박사모가 결국엔 반사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네요. 반의 그 니은과 L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 내가 봤을 때는 한국이 제목만 가리하는 거지 뭐가 다르냐고. 아, 이미 최순실 씨는 반기문 씨를 예측하고 계셨구만. L자가 아니고 그렇지. 니은자였구만. 아, 니은자네. 반사모나 아, 이게 박사모나. 우리가 너무 친미적이야. 그걸 L자로 봤어야 돼. 니은자로 봐야 되는 게 봤어, 문제였던 니은자. 거야. 니은자였구나. 반기문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아, 미치겠다 진짜.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새가 날아든다. 헌재가 김기춘 개인번호까지 소장 관리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내통 의혹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헌재가 공식적으로 답변도 했어요. 그런 의혹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어. 기라고 하나? 아니 나름 굉장히 바짝 쫄았나 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관계 없다고 바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사실은 국민의 어떤 지지와 응원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 탄핵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솔직히 헌재를 막 그렇게 욕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뭐 눈치 봐가면서 욕을 하고 싶잖아. 아, 이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하세요. 그런데 니들 이제 전력이 있지. 이런 양날의 칼 같이 이제 이 문제가 이게 걸려 있는 거죠. 조금만 못해봐. 이거 너네 지금 기법 봐라 이제 이러면서 지금 멱살잡이 식으로 있는 건데 하여튼 얘네는 이게 나름의 어떤 족쇄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해석이 두 가지잖아. 하나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안 잘하겠다? 시킬지도 몰라.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탄핵 시킬지도 몰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할 것 같아. 탄핵은 하고서 이거는